안녕하세요, 써니큐TV의 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써니 없이 저 혼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정말 해보고 싶었던 리뷰 컨텐츠를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리뷰 컨텐츠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한번 물건을 사면 정을 들여서 애지중지 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 일이 없어도 중고로 잘 처분을 하지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처럼 새로운 제품을 리뷰해 볼 기회는 비교적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오래도록 사용해 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리뷰도 기회를 마련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박싱 영상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 드릴 제품은 바로 키크론이라는 브랜드의 키보드 K8입니다. 근데 이미 키크론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 영상을 통해서 키크론이라는 브랜드의 제품군들을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키크론의 제품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릴 K8을 만나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크론이 킥스타터를 통해서 처음 제품을 발표했던 기계식 키보드 K1입니다. 출시 초기 제품보다 외관과 사양의 업그레이드가 있어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키크론 제품들의 공통적인 가장 큰 특징으로는 유선과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맥과 윈도우, 리눅스, 안드로이드, iOS처럼 다양한 OS에서 호환이 가능한 기계식 키보드라는 점입니다. 슬림한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했고 일반적인 풀사이즈와 10키레스 제품으로 출시가 되었어요. 블루투스 연결 시에 사용되는 내장 배터리 용량은 2000mAh이며 스위치 옵션은 게이트론 스위치, 적축, 청축, 갈축의 옵션이 마련되어 있고, LED 백라이트 옵션은 LED 화이트와 LED RGB 옵션이 있습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무난한 제품으로 보이고, 타이핑 시에 스트로크가 짧은 키보드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크론에서 두 번째로 발표한 K2입니다. 스탠다드한 사이즈의 기계식 스위치를 사용해 보다 두꺼워진 키보드입니다. 유선과 블루투스 연결 방식은 K1과 동일하며 두꺼워진 만큼 배터리가 4000mAh로 증가했습니다. 플라스틱 프레임인 키보드의 측면을 감싸주는 알루미늄 프레임이 옵션으로 추가되었고요. 10키레스 키보드이면서도 공간을 최소화하는 84키 미니 배열로 빈틈없이 자리잡은 방향키와 오른쪽 측면에 정렬되어 있는 여러 기능키들로 인해 일반적인 10키레스 제품보다도 더욱 컴팩트해진 제품입니다. K2에서 10키가 추가된 키보드 K4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빈 공간이 없이 빼곡하게 채워졌네요. 배터리 용량, 알루미늄 프레임과 LED 백라이트 옵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계식 황축 스위치와 옵티컬 광축 스위치, 적축과 청축의 옵션이 K4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키보드에 10키는 있어도 숫자를 입력할 때가 아니면 잘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없으면 아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10키가 포함된 기계식 키보드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K1의 풀사이즈 키보드와 함께 비교해 보시면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 배열로 만들어진 K2에서 가장 상단의 F키와 숫자키를 병합하여 더욱더 작고 컴팩트해진 K6입니다. 덕분에 펑션키 하나가 더 새로 생긴 걸 확인할 수 있죠. 사용자의 다양한 작업 환경을 고려했는지 적응만 잘할 수 있다면 키보드를 들고 이동할 일이 있더라도 부담이 없을 것 같은 사이즈네요. 스위치 옵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원하는 축 스위치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인 핫스왑 옵션이 추가되었는데요. 스위치 교체가 되지 않는 일반 기계식 스위치 옵션과 기계식 스위치 핫스왑, 옵티컬 스위치 핫스왑 옵션이 추가되어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을 고려한 키크론의 배려가 돋보이는 K6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리뷰해볼 K8입니다. 대표적인 사양은 앞서 소개드린 제품들과 똑같아요. 유선과 블루투스 연결, 그리고 이제 사이드의 프레임, 알루미늄 프레임 옵션과 기계식 키보드 축 선택에 대한 옵션은 다른 제품들과 동일합니다. 가장 최근 제품이었던 K6 제품과 동일해요. 저는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렇게 감싸주는 옵션과 옵티컬 핫스왑 갈축 옵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만듦새나 마감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어요. 일반적으로는 완전히 새하얗거나 새카만 키보드들만 보다가 그레이 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렇게 포인트들로 있는 이런 색깔 구성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사실 가벼운 타건감과 적은 소음을 생각해서 옵티컬 적축 옵션을 생각했었는데 예약 구매하고서 하루 뒤에 제가 구매를 했거든요. 이미 적축은 다 품절이 됐더라고요. 아쉬운 마음에 갈축을 구매를 했지만 그게 오히려 제 취향에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갈축의 키압도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갈축의 키압에서 조금 더 가벼운 적축의 키압이었다면 오타가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GB 백라이트 요 효과도 한 15가지가 내장이 되어 있어서 질리지 않고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K8의 타건감을 다른 키보드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집에 지금 써나참 부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계식 키보드가 2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키보드 내에서 K8의 타건감을 직접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키크론 K8을 포함해서 키크론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키크론은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대표적인 운영체제이죠. 윈도우와 더불어서 맥과 iOS, 안드로이드, 리눅스까지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윈도우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키크론을 제외하고라도 같은 값에 더 다양한 선택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맥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면 선택지가 그다지 많지 않은 편에 속하죠. 맥을 지원하는 기계식 키보드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윈도우 사용 환경에 맞춰져 있는 키보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맥 사용 환경을 위해서 설계된 기계식 키보드로는 키크론만큼 다양한 제품군이 마련되어 있는 브랜드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다양한 작업 환경 안에 맥 OS가 있거나 맥 OS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기계식 키보드를 고민하실 때 키크론이라는 브랜드를 꼭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키크론에는 풀사이즈 키보드와 10키레스 제품, 미니 배열을 사용해서 가장 컴팩트하게 제작된 키보드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존재해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10키를 사용해가지고 메인 키보드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K1 풀사이즈 키보드와 K4가 있겠고, 게이밍 환경을 위해서 10키레스 제품을 고려하신다면 K2와 지금 보시는 K8이 있겠고요. 키보드를 들고 이동한 일이 잦으신 분이시라면 슬림한 K1 10키레스 제품과 가장 컴팩트한 K6 제품, 이렇게 자신의 다양한 작업 환경을 고민해 보신 후에 키크론 안에서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크론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제품들을 발표하면서 맥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가뭄의 단비와 같은 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키크론 공식 사이트에서는 K3의 개발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10월경부터 와디즈에서 펀딩이 실시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K2와 똑같이 생긴 미니 배열의 키보드이면서 K1에서 사용했던 슬림한 기계식 스위치와 기존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옵티컬 스위치가 장착되어 발표될 제품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실은 K1과 K3처럼 홀수 넘버링이 붙는 제품들에는 슬림한 기계식 스위치가 사용이 되면서 슬림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고요. K2와 K4, K6와 K8 같이 짝수로 넘버링이 붙어서 출시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가 적용이 돼서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추후에 K10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된다라면 제 생각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보이시는 K8 옆에 10키가 추가돼서 K10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던 풀 사이즈의 기계식 키보드가 출시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과연 이 영상은 성지가 될 수 있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키크론 K8의 리뷰와 키크론의 전체적인 키보드들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채널의 첫 영상인 짐벌 리뷰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리뷰 컨텐츠라서 정보를 전달해 드림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는지 준비하는 내내 좀 많이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만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미 기존에 제가 오랫동안 잘 사용해오고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리뷰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써니귀TV의 규였습니다.